안녕하세요, 류지입니다. 오늘 큰 거 두 개를 질렀습니다. 하나는 NAS DS218 플러스 버전이고요. 하나는 NAS에 낄 하드, 외장 하드 8TB짜리 웨스턴 디지털에서 나온 엘레멘츠입니다. 일단 개봉기부터 보시죠. 외장 하드는 아마존에서 직구로 배송비 포함해서 150불에 샀고요. 8TB 용량치고는 되게 싸게 잘 산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나스 전용 하드는 아닌데 어디에서 글을 봤는데 뭐 나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가격이나 이런 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0불이라는 가격으로 언제까지 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하드디스크는 적출을 할 거고요. 껍데기는 버려야 될지 아니면 다른 하드를 연결해서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외장형 하드가 단점이 이런 큰 5.25인치가 맞나요? 그 큰 하드는 어댑터를 따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 작은 하드들은 노트북용 하드 2.5인치나 3.5인치를 이제 외장 하드로 나오는 것들은 그냥 USB만 꽂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어댑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 콘센트도 하나 더 먹고, 뭐 쓰지 않을 때는 뭐 어댑터를 빼던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날 때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여튼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요렇게 열려서 안에 아답터와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설명서는 뭐 별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아답터는 뭐 직구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10V 아답터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케이블은 USB 3.0에 2SATA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이것도 보관을 했다 쓰든지 말든지요. 보호필름으로 잘 보호가 되어 있고요. 이걸 적출해야 되는데 이 안에 하드가 다 보이는 스타일이네요.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안에 하드가 다 보이고, 요게 전원 버튼이 살짝 누르면 똑깍똑깍 소리를 내면서 동작하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만듦새는 괜찮네요. 밑에 고무 패킹도 되게 잘 돼 있고요. 말 그대로 이 보고 있으면 정말 무슨 책장에 있는 책처럼 생겼어요. 웨스턴 디지털의 어떤 컨셉인지는 모르겠는데 귀여운 책처럼 생겨서 책장에 그냥 꽂아 넣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적출하느냐인데 영상을 찾아보고 적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거 원래 적출해서만 그냥 사용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아까울 것 같은데요? 이거 케이스 그냥 버리기에는. 실제로 만져보고 그러면 꽤 잘 만들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엘레멘트 개봉기는 일단 여기서 놓고 이제 또 다른 개봉기인 이쪽이네요. DS218 플러스입니다. 사실 전 나스를 지금 2010년부터 쓰고 있던 게 있었어요. 저기 뒤에서 보이시는 LG에서 예전에 나왔던 2010년도에 아마 저게 출시됐을 때 제가 바로 샀을 겁니다. 그때부터 사용을 했고요. 사용하면서 굉장히 편리했어요. 안 써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스를 쓰면 집에서 항상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하나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파일들을 일단 저 안에 두었다가
밖에 어디서든지 뭐 인터넷만 된다면 접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컴퓨터랑 PC랑 맥이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PC와 맥은 그 파일 호환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포맷을 EXFAT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뭐 맥용 포맷이 따로 있고 윈도우용 뭐 NTFS 파일 시스템이 있어서 한 하드디스크를 NTFS 시스템으로 쓰면 윈도우밖에 못 쓰고, 또는 맥용으로 포맷을 하면 맥밖에 못 쓰는데, 그것에 반면 이런 NAS를 쓰게 되면 일단 NAS에만 파일을 올려두면, 편하게 올려두면 맥이든 윈도우든 구분 없이 쓰고 읽기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은 오픈마켓에서 36만 9천 원 정도에 구매한 것 같습니다. 정가 41만 5천 원인데 거기서 쿠폰으로 2만 8천 원 정도를 일단 깎고, 거기에 이제 어떤 쇼핑몰에서 상품권을 사면 5% 정도씩 적립해 주는 게 있어서 그걸로 이제 먼저 36만 원어치를 먼저 상품권을 구매해서 포인트를 충전했어요. 그러니까 37만 8천 원 너치의 포인트가 충전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이게 28,000원 깎고 나면 38만 7천 원인가요? 그래서 9천 원인가를 더 주고 사서 총 36만 9천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가격에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어디서 샀는지나 뭐 이런 정보는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너무 쉽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NAS는 그래도 네트워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조금 지식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물건 같아요. 물론 없어도 뭐 어느 정도 기능은 활용할 수 있게 요즘은 다들 잘 만들었겠지만, 그래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뭐 하나가 막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조금 접근하기가 힘든 물건 같습니다. 적어도 그 자신 공유기에 IP를 치고 접속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공유기 설정을 좀 만지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얼마나 그런 것들을 흥미있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이라면 뭐 인터넷 글 몇 개만 보고도 금방금방 배워서 설치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흥미가 전혀 없고 이런 거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귀찮으면 NAS를 활용하기는 좀 힘듭니다. 게다가 저도 이런 좋은 NAS는 처음 써보는 거라서 저도 사실 지금 공부할 게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주 목적으로 NAS를 사용했던 게 주로 토렌트 서버로 쓰거나 아니면 FTP 서버를 쓰거나, 삼바를 통해서 이제 맥과 뭐 PC와 뭐 또는 뭐 그런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파일들을 저장하고 컴퓨터끼리 공유하는 데 많이 썼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LG NAS 쓰던 저 1테라짜리 LG NAS가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직 없었는데, LG NAS DDNS 서비스가 다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LG NAS 자체가 단종된 지가 이미 꽤 됐고요. 그래서 사업을 접으면서 DDNS도 사실 서버를 유지하려면, 서버나 도메인 호스팅에 대한 그걸 유지하려면 비용이 들 텐데, 이번 연도에서 아마 LG가 사업을 접고 NAS에 대한 사업을 접고 그것에 대한 지원도 끊겨서 DDNS 서버 서비스를 종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억지로 IP타임 공유기에 대한 DDNS 서버를 연결해서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DDNS 서버를 IP타임으로 해서 쓰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정이 또 개별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원래 그러니까 LG NAS는 LG NAS DDNS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PMP를 설정해서 설정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억지로 이제 IP타임 DDNS를 쓰다 보니까 잘 설정이 좀 안 먹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첫 번째 불편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슬슬 저 NAS가 쓴 지가 거의 8년이 됐어요. 8년 되다 보니까 저 하드디스크는 지금 언제 뻥나도 이상하지 않을 하드디스크입니다. 그런데 저 NAS를 거의
8년을 쓰면서 지금 저 안에는 히타치사의 하드가 들어있거든요. 나스용 하드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8년 동안 버텨준 거 보면 전 히타치 그 기술력이나 뭐 브랜드 이미지는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스를 지금 구매를 하는데 LG 나스만 보고 쓰자면, 같은 그 나스 기능인데 최신형을 샀다고 한다면 DS218 플러스는 아니고 아마 DS218J 같은 저렴한 모델로도 충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뭐 여러 사이트나 뭐 후기 같은 것들을 보면서 보니까 이왕 사는 거면 좀 좋은 걸 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왕 업그레이드 하는 거 좋은 걸로 해보자 하고 해서 DS218 플러스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후회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건 아직은 확인을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DS218J가 있었고 DS218 플레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끝판왕인 DS218 플러스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이왕 살 거면 DS218 플러스를 많이 추천하는 걸로 봐서, 이런 CPU, 이 좋은 CPU를 활용할 만한 기능이 엄청나게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에 대한 거는 되게 지금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스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인실이나 이런 건 전혀 없네요. 다만 여기에 정품 스티커를 부착하라는 그게 있네요. 근데 이건 나중에 부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박스가 하나 더 있고요. 나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구성물은 없는 것 같네요. 먼저 본품을 한번 보시죠. 41만 5천원짜리 정가를 가진 제품이라 그런지 포장이 꽤 괜찮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거 고무로 그냥 고정해 놨네요. 툭 하고 빠지는 스타일이고요. 여기 안쪽에는 이제 추가적인 램을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보이고요. 푸시하고 이렇게 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드 디스크 슬롯이 2개가 있고요. 네, 이 안쪽에는 여기 추가적인 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일반 데스크탑용 램 슬롯은 아닌 것 같고요. DDR3의 노트북 용 램을 추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스펙적으로는 지금 이 램이 기본적으로 2기가가 기본 사양인데 4기가를 더해서 6기가까지 지원한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그렇게 밝혀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다 8기가 껴서 10기가 램을 해도 인식을 한다고 하더군요. 진짜 그게 동작이 10기가를 다 활용해서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는 4기가를 통해 총 6기가의 램을 쓸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사용자들 후기를 보면 8기가를 껴서 10기가 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재나 뭐 이런 건 불만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렇다고 플라스틱이 재질이 기본 베이스 같은데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쓰던 LG 나스는 유광의 그 하얀색 플라스틱이라서 좀 때가 타거나 이런 색이 변하는 거에 좀 민감했는데, 이거는 DS218 플러스는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끼는 거구나. 그럼 보호 비닐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핑으로 되어 있네요.
유광 플라스틱이라서 일부 부분이 유광 플라스틱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손때도 잘 묻고 기스 흠집이 좀 날 확률도 좀 있을 것 같네요. 앞쪽에 USB 3.0 포트와 전원 버튼, 그리고 이건 뭐 하는 데 쓰는지 모를 버튼이에요. 아마 기능 버튼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에는 지금 USB 3.0 포트 2개와 랜선, 그리고 SATA, 2SATA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있네요. 아까 외장 하드에서 들어있었던 2SATA 케이블 여기다 한번 사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동작할지는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팬이 하나 있어서 발열을 통해서 하드디스크 수명을 늘려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로는 랜 케이블, 기본 랜 케이블 한 1m 정도 될 것 같네요. 랜 케이블이 있고 전원선이 있고요. 그리고 어댑터가 있는데 EDAC 파워 일렉트로닉사 건데요. 중국제 같습니다. 마감은 뭐 나쁘지 않아서, 이런 전자제품 쓰다 보면 그 아답터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아답터를 좀 좋은 것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언뜻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공유기나 뭐 그런 것들이 보통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답터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인터넷이 한번 고장난 적이 있었는데 전체가 인터넷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하고 이제 인터넷 회선 업체에 전화해 봤는데 단자함 안에 있는 그 케이블 모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불이 깜빡깜빡거리질 않고 그냥 뭐 켜져만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말하기로는 그게 바로 아답터 문제라고, 아답터가 고장나서 그런 거라고 하고서는 아답터 새 걸로 바꾸니까 또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답터가 혹시나 다른 전자제품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유형의 전자제품이 있는데 잘 동작하지 않는 경우 아답터 문제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스를 쓰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나스를 쓰면 먼저 백업용 하드를 갖고 있는 것과 같지만, 이런 외장 하드를 갖고 있는 것과 같지만 이건 USB 연결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백업용으로 보통 사용하는 게 전부지만, 나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인터넷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개인이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홈페이지를 여기에 호스팅할 수도 있고요. 이 안에 필요한 사람들은 계정을 만들도록 해서 여기에 접속해서 필요한 부분만 공유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동영상이나 여행 사진 같은 것들을 여기에 모두 넣어놓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뭐 가입을 해서 자유롭게 그 안에 업로드를 하게 어떤 공동체를 만들거나, 또는 아니면 저 혼자 일방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파일들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서 필요한 사람한테 그 메일이나 뭐 링크를 쏴줄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뭐 메일만 해도, 네이버 메일만 해도 굉장히 많은 용량을 지원하지만 대용량 메일에는 보통 기간 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기간이 지나면 보통 삭제되거나 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건 본인이 관리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제한으로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파일 공유 또는 계정 공유를 통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부가적인 기능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토렌트를 쓰시는 분들은 컴퓨터에다가 굳이 토렌트를 걸어 놓지 않아도, 토렌트 많이 걸어 놓으면 컴퓨터 하드디스크 굉장히 많이 읽거나 뭐 좀 느려지는 경향도 있고 한데, 토렌트 파일을 여기다가 넣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여기서 토렌트를 받아버립니다. 토렌트를 다운로드 받아버리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토렌트 쓰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FTP 서버. FTP 서버를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거고요. 보통 외부에서 접속해서 파일 서버를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뭐 촬영하고 또는 드론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태블릿 하나를 가져가서 거기에 뭐 FTP 서버에 관한 그 파일들을 넣어놓고 태블릿 그 밖에서 이제 자기 전에 카메라에서 뽑은 SD 카드나 드론에서 뽑은 SD 카드를 태블릿에 넣고 그 SD 카드에 있는 내용들을 NAS에 백업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에는 그 SD 카드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지우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걸로 NAS 원래 LG NAS 1테라짜리를 쓰다가 이걸로 바꾼 것도 이제 1테라 영상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고 뭐 친구들이랑 여행 영상이나 뭐 가족들과 여행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취미로 하고 편집에도 좀 재미가 붙다 보니까 1테라로 가지고는 용량이 모자르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약간 과하게 아직 용량 관리를 잘 못한 것도 있긴 한데 용량이 모자르다 보니까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왕 사는 김에 CPU 좋은 걸로 사서 최신 기능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과연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나스들과 얼마나 차별점을 두었는가도 한번 굉장히 궁금했어요. 조금 비싼 비용이긴 하지만 좀 투자해서 좀 좋은 걸로 사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후기는 좀 더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마감은 괜찮은데 이 안에서 뭐가 놀고 있는 플라스틱 쪼가리가 벌써 부러졌나?